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이승률이라고 합니다. 저희 철학과 BK21 사업단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는 길을 철학을 통해 모색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 고대 철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갈등에 대해 공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논어 안연편을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송 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나도 남만큼은 하지만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 소송을 잘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소송 당사자들이 억울해하지 않게 불편부당하게 재판하고 판결해야 하니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반드시 소송이 없게 만든다는 것은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갈등으로 인한 소송은 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인류 역사를 봐도 갈등이나 소송이 없었던 시대는 없으니까요.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공자가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다면 왜 공자는 이런 황당한 말을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황당하게 들리지만 공자는 실현할 수 있음은 물론 반드시라고 했듯이 언젠가는 꼭 실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가 한 이 말은 이념적인 것이고 당위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곧 도덕과 예약을 회복할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구도는 도덕과 예약 실천의 가장 기초인 자기 몸에서부터 출발하여 마을, 국가, 천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수신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기 수양입니다. 극기복례를 통한 수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도덕과 예약 실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런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요즘 특히나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일까요? 대략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효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재입니다. 동생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형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공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이고요. 넷째는 경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충입니다. 이것은 임금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충실하고 일에 대해서도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서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호혜의 원칙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해도 좋습니다. 정의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존 롤즈도 자신의 저서 정의론에서 타인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도 타인들을 안녕하게 바라게 된다면 그것을 호혜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신입니다. 이것은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고요. 여덟째는 애인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아홉째는 관과 해입니다. 임금이 백성에게 관용과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의입니다. 의롭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치 모세의 10계명 같죠? 공자는 첫째에서 9가지를 통칭해서 인, 즉 어짐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10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군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선비라고도 했고요. 서양에서 젠틀맨이라고 하는 것도 유사합니다. 신사나 멋쟁이로 불리기도 했죠. 내면의 멋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은 고리타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춘추 전국시대라는 당시만 해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신박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들리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여전히 깊은 울림과 공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25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가치들이 여전히 만족할 만큼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논어를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대목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가정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자는 자로편에서 이것을 화이부동이라고 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을 즉 어느 한쪽으로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즉 조화나 화합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음악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관현악을 연주하는데 모든 악기가 도 소리만 낸다면 음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악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연주한다면 불협화음이 생길 것입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길이나 하나의 방향만 옳다고 강요한다면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 맞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이나 규율을 어겨도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임금, 신하, 아버지, 자식의 지위, 역할, 직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이부동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화이부동을 실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덕목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10가지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처음에 예시로 든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나도 남만큼은 하지만 반드시 소송이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해서 앞부분의 문장, 즉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일은 나도 남만큼은 한다는 것은 갈등으로 인해 이미 일어난 사건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재판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공자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도 하기 어렵고 자신도 하기 어려운 것을 실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소송 없는 사회, 다시 말하면 갈등이나 분쟁이 없는 사회. 설령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도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그런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질서가 잡힌 사회일 것입니다. 공자가 회복하고자 갈망했던 도덕성과 예약, 또 지향하고자 했던 극기복례와 화이부동은 갈등공학으로까지 불리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공자의 갈등관이었습니다.